사람이 자기 이름보다 남의 이름을 더 오래 기억하는 법이야. 노인이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며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정수는 그의 말에 잠시 멈칫하더니 갑자기 무언가를 깨닫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순의 얼굴에는 놀람과 혼란이 뒤섞인 감정이 떠오릅니다. 그동안 놓쳤던 혹은 숨겨두었던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이었죠. 정수는 떨리는 손끝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목소리가 떨린 채로 말합니다. 잠깐만, 뭔가 이상해. 정수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화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눈빛은 점점 더 강렬해지고 손끝에서 전해지는 떨림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가 짓고 있던 쓴웃음이 정순의 눈앞에 크게 다가옵니다. 정순은 화면 속 노인을 바라보며 갑자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억누르고 있던 그리움이 솟구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도봉구의 오래된 단독주택.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거실에서 70세의 이정순 할머니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진 속 남편 박철수는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던 시절의 모습 그대로 진중한 표정으로 가족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 살짝 미소 짓고 있는 입술까지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정수는 매일 아침 이 의식을 반복합니다.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손끝으로 살짝 어루만지며 그날의 하루를 시작하죠.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디 계시든지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정순의 작은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사진 속 철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미소 짓고 있지만 정순의 주름진 손길만이 그에게 닿을 뿐입니다. 벽시계가 오전 7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철수가 사라진 지 정확히 40년째입니다. 정수는 달력에 표시해두며 날짜를 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몇 주, 몇 개월로 세다가 이제는 몇 년, 몇십 년이 되어버렸지만 말이죠. 1985년 8월 22일, 그 무더운 여름날이 떠오릅니다. 철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김치찌개가 특히 맛있네요 라며 2그릇이나 비워내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던 철수가 전화를 받고는 잠깐 나갔다 올게요. 금방 돌아올 테니까 걱정 말고 먼저 자요라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설거지를 하면서 조심해서 다녀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남편에게 한 마지막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날 밤 정수는 시계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10시, 11시, 자정이 지나도록 철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늦게까지 술 마시는 거겠지. 가끔 그런 적 있으니까라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다음 날 아침에도 철수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한쪽이 차갑게 식어 있는 걸 만지며 정수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철수는 출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평소 지각 한 번 하지 않던 남편이었는데 말이죠.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철수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순의 가슴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예감이 몸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전화도 없고 편지도 없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말이죠. 경찰서로 달려갔지만 담당 형사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잦은 가출 같은데요. 중년 남성들이 가끔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건성은 없어 보입니다. 며칠 더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안 오면 실종신고 접수하겠습니다. 정수는 무릎이 꺾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철수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가족을 두고 그냥 사라질 사람이 아닌데 하며 속으로 외쳤지만 경찰관은 이미 다른 업무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야? 요즘 남자들이 그래. 중년 위기라고 하잖아. 빚 때문에 도망간 거겠지. 그 나이에 갑자기 사라지는 건 다 이유가 있어. 가장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면 어떡해. 애들은 어쩌고 부인은 어쩌라고라는 말들이 정순의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마트에 가면 시선을 피해야 했고 동네 모임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면전에서 남편 소식은 어때요?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정수는 아직 찾고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지금까지도 남편을 실종이라고 말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하지도 도망갔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철수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수는 남편이 가족을 버리고 떠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아이들 도시락을 싸달라고 부탁하고 퇴근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오는 남자였으니까요. 결혼 기념일을 잊은 적도 없고 아이들 생일에는 항상 케이크를 들고 와서 우리 아들, 딸 생일 축하해라며 환하게 웃던 남자였습니다. 40년이 흐른 지금 정수는 여전히 철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 곁에는 함께 사는 아들 박영호와 며느리 서미영, 그리고 막내 손자 박준호가 있습니다. 첫째 손자는 외국에서 일하고 있어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가끔 화상통화로 안부를 전합니다. 영호는 아버지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를 그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체념에 가까운 무덤덤함만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고 떠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18살 준호는 유튜브에서 길거리 어르신들을 인터뷰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지혜라는 채널명으로 시작한 이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준호는 매일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는 아직 3,000명 정도지만 댓글에는 감동받았습니다. 어르신들 말씀이 정말 와닿아요. 요즘 젊은 친구가 이런 일을 하다니 기특해요라는 반응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종로 3가 쪽으로 찍으러 갈게요. 거기 어르신들 말씀이 진짜 예술이야. 인생 경험이 다르시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명언이에요. 어제 찍은 할아버지는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수는 손자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요즘같이 복잡하고 빠른 세상엔 묵묵히 살아온 늙은 사람 얘기도 좀 들어야지. 준호야, 내가 하는 일이 참 의미 있구나.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준호는 카메라와 삼각대, 마이크 등 장비를 가방에 챙기며 나갈 준비를 합니다. 정수는 그런 손자를 바라보며 문득 남편이 살아있다면 이런 모습을 얼마나 뿌듯해했을지 생각합니다. 철수는 항상 우리 가족들이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밤 9시 준호는 종로에서 촬영한 영상 편집을 마치고 할머니 정순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새로 완성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어제 촬영한 어르신들의 인터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골라 편집한 것이죠. 준호는 영상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번에 정말 대박이었어요. 특히 이 할아버지는 말씀이 완전 철학자 수준이에요. 들어보세요.
화면에는 종로삼가 지하상가 한켠에서 만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낡고 해진 회색 점퍼를 입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키는 보통 정도였고 말을 할 때 특유의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어르신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뭔가요? 라고 묻자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보다 남의 이름을 더 오래 기억하는 법이야. 왜냐하면 자기 이름은 스스로 부를 일이 없거든. 남의 이름은 불러야 하니까 기억에 남는 거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반대가 되더라고. 남의 이름은 잊어버리고 자기 이름만 남게 돼. 노인의 목소리에는 묘한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무릎을 규칙적으로 두드리는 습관이 있었고, 말끝을 흐릴 때마다 눈동자를 오른쪽 아래로 돌리는 버릇도 보였습니다. 생각할 때는 왼쪽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는 모습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정수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만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노인이 말을 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익숙함이었습니다. 잠깐만. 정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왜요, 할머니? 뭔가 이상해요? 정수는 대답 대신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노인이 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이라는 게 참 신기해. 중요한 건 잊어버리고 하찮은 건 오래 남아있고. 나도 요즘 들어 옛날 일들을 자꾸 생각하는데 정작 뭘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라고 말하면서 특유의 쓴웃음을 지었는데 그 표정을 본 정순의 심장이 벌떡 뛰었습니다. 40년 전 철수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짓던 바로 그 표정이었습니다. 준호야, 이거 다시 틀어봐. 처음부터 다시. 네. 왜요? 재미있어요? 다시 틀어봐. 빨리. 준호는 할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순이 노인의 모든 동작과 표정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봤습니다. 노인이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목을 한번 가다듬는 모습, 말을 할 때 왼손으로 턱을 살짝 만지는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오른쪽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특징까지. 모든 것이 철수와 똑같았습니다. 이거 확대해서 볼 수 있어? 물론이죠. 준호는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노인의 얼굴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화질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확대된 화면 속 노인의 얼굴을 본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하얗게 새긴 했지만 그 눈매와 코의 모양, 입술의 형태까지 40년 전 사진 속 철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가의 주름 패턴과 귓불의 모양까지도 기억 속에 그것과 일치했습니다. 준호야, 이 할아버지가. 정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얼굴이 화면 속에 있었습니다.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얼굴이 완전 새파래지셨는데. 어디 아파요? 저 사람, 저 할아버지가.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야. 너희 할아버지라고. 준호는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는 40년 전에 실종되셨잖아요. 그래, 맞아. 근데 이렇게 살아있었어. 저기 있잖아. 정수는 눈물이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 눈썹, 저 눈빛, 말하는 버릇, 웃는 모습까지.
다 똑같아. 40년이 지났어도 나는 알 수 있어. 어떻게 내 남편을 못 알아보겠어? 정순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품어왔던 그리움과 궁금증, 그리고 한편으로는 버림받았다는 상처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손끝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덜덜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확신에 찬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를 보니 이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확신해.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너희 할아버지 박철수야. 손가락으로 무릎 두드리는 버릇, 말할 때 목을 가다듬는 습관,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더 올라가는 것까지. 40년 동안 매일 사진을 보면서 기억해둔 모든 게 일치해. 준호는 영상을 다시 재생해보니 할머니가 말하는 그 세세한 버릇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특이한 습관들이었고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았습니다. 만약 정말 할아버지라면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40년 동안 집에 안 오신 걸까요? 왜 연락도 안 하시고?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정수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노인은 초라한 행색으로 길거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내일 당장 그곳으로 가보자. 정순의 목소리에는 40년 만에 찾아온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준호야, 어디서 촬영했는지 정확한 위치 기억나지? 종로 3가 지하상가 입구 쪽이었어요. 정확한 위치도 휴대폰에 저장해뒀고요. 그날 밤 정수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화면 속 노인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40년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살아있었고 내일이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잠을 설친 탓에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겼지만 40년 만에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몸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철수가 좋아하던 남색 자켓을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내 입었습니다. 준호야, 빨리 준비해. 일찍 가서 그 할아버지를 찾아야 해. 준호는 할머니의 다급한 모습을 보며 카메라와 장비들을 챙겼습니다. 사실 그도 밤새 생각해봤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확신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할머니는 40년 동안 매일같이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할아버지 생각만 하고 살아온 분위기에 다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종로 3가 지하상가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지하상가 특유의 복잡함과 어수선함은 여전했습니다. 정순과 준호는 어제 촬영했던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지하상가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 커피숍 앞 벤치가 있는 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호야, 혹시 시간이 달라서 그런 건 아닐까? 엊그제 몇 시쯤 촬영했지? 오후 2시쯤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계실까요? 정수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처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기 자주 나오는 할아버지 아세요? 회색 점퍼 입고 머리 하얀 분이요.
첫 번째 커피숍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지나다녀서. 두 번째로 들린 곳은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아, 혹시 그 할아버지 말씀이세요? 키 보통 정도의 말 별로 안 하시는? 정순의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분 어디 계신지 아세요? 그분 시인 영감님이라고 불러요. 매일 저녁이면 저 골목 끝에 서 계시는데 혼잣말 자주 하시고 아주 조용한 양반이에요. 가끔 여기서 김밥 하나씩 사가시기도 하고요. 시인 영감님이요? 네, 뭔가 시 같은 걸 중얼거리시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찾으세요? 정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아는 분 같아서요. 분식집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보통 오후 4, 5시쯤부터 나타나세요. 저녁에 오시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정순과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오후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근처 찻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정수는 40년 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철수와 처음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과연 화면 속 그 노인이 정말 철수일까요? 만약 맞다면 왜 40년 동안 집에 오지 않았을까요? 오후 4시가 되자 정순과 준호는 다시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4시 반, 5시가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순의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준호야, 혹시 오늘은 안 오시는 건 아닐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하상가 반대편 계단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회색 점퍼를 입고 하얀 머리를 한 노인이었습니다. 정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때와 같은 자리, 커피숍 앞 벤치 근처에 서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돌아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할아버지 맞아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을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제 인터뷰했던 학생인데 기억나세요? 노인은 준호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혹시 박철수 씨 맞으세요? 그 순간 노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이름 모르오. 난 그냥 성만이에요. 김성만. 그런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군요. 하지만 정수는 확신했습니다. 노인이 그런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군요라고 말할 때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왼손으로 턱을 만지는 습관도 여전했습니다. 정순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보. 노인이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40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그 눈빛은 정순이 기억하는 철수의 것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철수 씨 아니에요? 노인은 정순을 오래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런 이름을 가진 적이 없어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 그때 정순이 준호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해. 빨리 여기로 오라고 해. 40분 후 택시에서 내린 박영호가 그 장소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본 순간 그도 얼어붙었습니다. 아,
아버지, 영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원망했던, 그리워했던, 그리고 포기했던 아버지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노인은 영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익숙한 듯 하면서도 낯선 표정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당신들을 보니까 뭔가 익숙한 기분이 드는데.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이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가요. 정확한 검사를 받아봐야 해요. 그날 세 사람은 노인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40년 만의 재회였지만 기쁨보다는 혼란과 걱정이 더 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것은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정순과 영호, 준호는 노인을 모시고 접수를 마쳤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자신을 김성만이라고 주장했지만 병원 직원들에게는 신원 미상의 노숙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몇 차례 응급실에 실려온 적이 있었는데 매번 기억을 잃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가족분들이시군요. 다행입니다. 이분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이 없어서 늘 걱정이었는데 간호사의 말에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혼자서 이런 상황을 견뎌왔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사는 노인을 진료실로 데려가 기본적인 검사부터 시작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 등을 재고 간단한 인지 능력 테스트도 실시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이름을 김성만이라고 대답했고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날짜나 계절은 알고 있었지만 과거의 기억들은 대부분 흐릿했습니다. 환자분, 혹시 머리에 다친 적이 있나요? 사고를 당하거나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힌 적 말입니다. 노인은 이마를 짚으며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가끔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특히 뒤쪽 이 부분이. 노인이 뒷머리 왼쪽을 가리켰습니다. 의사는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작은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상처 자국이 있네요. 꽤 깊었던 것 같은데 언제쯤 생긴 상처인지 기억나세요? 전혀 모르겠어요. 깨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의사는 정순과 영호를 따로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일단 MRI 촬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뇌에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외상으로 인한 기억상실증일 수 있습니다. 이틀 후 MRI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순과 영호는 의사 앞에 앉아 긴장한 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결과를 보니 뇌의 해마 부분에 손상 흔적이 보입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기존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부위인데 여기에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이 있었네요. 의사는 MRI 필름을 가리키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명확한 충격에 의해 해마 기능이 손상되었고 자아 정체성과 가족에 대한 기억을 잃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래전 사고로 인한 기억상실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기억이 돌아올 수 있나요? 글쎄요. 뇌 손상 정도와 시간이 많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환경이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통해 일부 기억이 되돌아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영호는 한편으로 안도감을,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난 게 아니라 사고로 인해 기억을 잃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그래도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아깝기만 했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하기 위해 DNA 검사도 해보시죠. 정순이 제안했습니다.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철수와 박영호 부자 관계 일치율 99.999%,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정수는 병원 복도에서 오열했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철수 씨가 죽은 게 아니었어. 살아있었어. 40년 동안 품어왔던 의심과 원망, 그리고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그녀를 낯선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병실에서 정순이 다가가 손을 잡으려 하자 철수는 어색해하며 손을 빼었습니다. 죄송한데, 저를 아신다고 하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나요. 당신이 누구신지. 저는 정순이에요. 이정순. 당신 아내였어요. 정순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린 25년간 부부였고, 당신은 내 아이들의 아버지였어요. 철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딘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부라고 하셨나요? 네, 1976년에 결혼했어요. 난 20살, 당신은 25살이었죠. 당신은 중소기업에서 일했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철수는 이마를 짚으며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어요. 여보라고 부르는 목소리. 혹시 그게 맞아요. 제가 당신을 그렇게 불렀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도 저녁에 들어올 때도 여보라고 불렀어요. 철수는 정순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아려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당신의 남편이었나요? 그럼요. 40년 전까지는요. 정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라진 후에 저는 매일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때 영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영호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분도 제 아들이에요. 당신 아들 박영호. 정순이 설명했습니다. 영호는 복잡한 심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원망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보니 그저 불쌍하고 안쓰러운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기억 안 나세요? 철수는 영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왜인지 당신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상하네요. 그날 밤 철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닫힌 문 너머에 갇혀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움트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조금씩 찾아가는 과정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철수가 병원에서 퇴원한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의사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했지만 기억 회복을 위해서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익숙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정수는 철수를 집으로 모셨지만 철수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살던 집이라고 하셨나요? 40년 전까지는요. 우리가 함께 꾸린 집이에요. 철수는 거실을 둘러보며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오래된 가구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섞인 무언가 따뜻한 향기였습니다. 특히 부엌에서 나는 된장찌개 냄새는 왠지 모르게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철수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조급해했지만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안방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해둔 사진 앨범들 말입니다. 정수는 40년 동안 그 앨범들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철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
신혼시절 사진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여보, 혹시 이거 보면 뭔가 기억날지도 몰라요. 정수는 침실에서 낡은 가죽 앨범 몇 권을 꺼내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앨범들이었지만 정순이 정성스럽게 보관해둔 덕분에 사진들은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우리 사진 앨범이에요.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들 어렸을 때까지 모든 추억이 들어있어요. 철수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앨범을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앨범을 펼쳤습니다. 맨 첫 페이지에는 1974년 철수와 정순이 처음 만났을 때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23세 철수와 18배 정순이 공원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예요. 그때는 우리 둘 다 너무 풋풋했죠. 철수는 사진 속 젊은 자신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었나요? 네, 그때 당신은 정말 멋있었어요. 키도 크고 성실해 보이고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연애 시절 사진들이 이어졌습니다. 남산타워 앞에서 찍은 사진, 한강에서 찍은 사진, 명동에서 데이트할 때의 사진들. 풋풋한 연인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귄 지 1년 되던 해예요. 당신이 그때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다고 했었죠. 철수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1976년 결혼식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정순과 검은 턱시도를 입은 철수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양가 부모님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까지도. 이게 우리 결혼식이에요. 1976년 3월 20일 토요일이었어요. 당신이 그날 아침에 너무 긴장해서 넥타이를 3번이나 매다가 풀었다고 농담했었죠. 철수는 결혼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정순과 함께 케이크를 자르는 사진을 볼 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혼여행은 부산으로 갔어요. 당신이 하루 전부터 설레했었는데 신혼여행 사진들이 이어졌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해운대에서 찍은 사진,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 젊은 부부의 행복한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앨범에는 아이들이 태어난 후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1977년에 태어난 영호의 100일 사진, 돌사진, 첫걸음을 떼는 모습, 유치원에 처음 입학하던 날의 사진까지. 이게 영호가 태어났을 때예요. 1977년 5월이었는데 당신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병원에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들이라고 간호사들한테 자랑했었어요. 철수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뭔가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진 속에서 철수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고 얼굴에는 아버지가 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더 많은 추억들이 펼쳐졌습니다. 가족여행 사진들, 영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가족이 함께 모여 찍은 명절 사진들, 철수가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 찍은 기념사진들. 이건 당신이 과장으로 승진했을 때예요. 1982년이었나?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온 가족이 외식하러 갔었죠. 사진 속 철수는 정장을 입고 가족들과 함께 음식점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호도 5살 정도의 귀여운 모습으로 아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히 1985년 여름 강원도 바닷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볼 때였습니다. 철수가 모래사장에서 8살 영호와 함께 모래성을 쌓고 있고 정순이 그 모습을 웃으며 바라보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철수가 사라지기 불과 한 달 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철수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고 머리가 아픈지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 철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철수는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뇌 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지만 어떤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1985년 8월 22일 저녁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 정수는 숨을 죽이고 철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날짜는 철수가 사라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회사 후배였던 김대식이 부동산 사업을 한다며 보증을 서달라고 했어. 나는 그 친구를 믿고 보증을 서줬는데 사업이 망하면서 엄청난 빚이 생겼어. 채권자들이 보증인인 나한테 돈을 갚으라고 계속 압박했어. 철수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기억들이 조각조각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후배는 도망갔고 몇 달 동안 독촉이 계속됐는데 결국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협박을 했어. 돈 못 갚으면 가족들이 다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어렵게 후배랑 연락이 닿아 제대로 해결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선 거야. 하지만 골목에서 그 사람들이 뒤따라왔어. 도망치려고 했는데 뒤통수를 강하게 때렸어. 의식을 잃고 그 후로는 아무것도. 정수는 철수를 부여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럼 당신, 우리를 지키려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였어요. 40년 동안 혼자서, 기억이 완전히 사라져서 40년을 김성만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어. 당신이 내 아내였다는 것도, 영호가 내 아들이었다는 것도 몰랐어. 이럴 수가. 철수는 정순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진 속 행복했던 순간들이 이제야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진 한 장 한 장이 철수의 잃어버린 기억을 깨워주었습니다.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조금씩 찾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찍 잠에서 깨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첫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박철수, 정순의 남편 영호의 아버지, 준호의 할아버지. 잃어버렸던 모든 정체성이 조각조각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보니 정수는 이미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냄새를 맡으며 어렴풋이 기억나는 아침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40년 전 매일 아침 이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했던 기억들이 선명해졌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정수는 철수를 보며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젯밤 기억이 돌아온 후 철수가 어떤 마음일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을 테니까요. 네. 잠이 잘 안 와서요. 어제 일이 꿈 같아서. 정말 내가 박철수가 맞나 싶기도 하고. 철수는 식탁에 앉으며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기억 속의 젊은 아내와 지금의 할머니가 된 정순이 겹쳐 보였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된장찌개와 밑반찬들을 차려놓으며 말했습니다. 40년 전에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아침 메뉴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철수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침마다 이 된장찌개를 먹으며 신문을 보던 자신의 모습, 회사 가기 전에 정순에게 다녀올게요라고 인사하던 모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익숙한 맛이에요. 마치 어제 먹었던 것처럼.
이상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영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철수를 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습니다. 밤새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응. 영호야, 너도 일찍 일어났구나. 영호는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40년 동안 오해하고 살았다니.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뭘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가신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그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하게 됐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나셨나 하고.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다 아버지와 함께 야구장도 가고 축구도 하는데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도.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를 원망하게 됐어요. 철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영호야,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기억을 잃어서 너희를 찾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가족을 혼자 두고 떠난 거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영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려다가 그런 일을 당하신 거잖아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40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졌으니. 영호는 눈물이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제 진실을 알고 나서 밤새 생각해봤어요. 아버지도 40년 동안 기억도 없이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보다 더 외롭고 힘드셨을 거예요. 철수는 영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이해해줘서. 아버지, 영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버지와 아들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40년이 늦었지만. 철수는 영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그 순간 영호가 일어나서 아버지를 꽉 껴안았습니다. 40년 만에 부자간의 포옹이었습니다. 철수도 아들을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40년 동안 원망했던 거 정말 미안해요. 나도 사랑한다, 영호야. 우리 아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가족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와 철수가 포옹을 나누고 앉자 정순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40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 몇 년은 매일 울었어요. 당신이 왜 우리를 버리고 갔나 하고. 철수는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웃들은 모두 당신이 다른 여자 생겨서 도망갔다고 수군거렸어요. 마트 가는 것도, 동네 모임 나가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남편한테 버림받은 여자라는 시선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생활비 벌기도 힘들었어요. 당신이 사라진 후에 회사에서도 연락이 끊겼고, 영호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일도 하고. 철수는 정순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가족들을 더 큰 고통에 빠뜨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난 끝까지 믿었어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당신도 힘드셨을 거예요. 기억도 없이 40년을 혼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리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 생각했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가끔 꿈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당신이었구나. 영호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오해가 풀렸으니까 정말로 가족이 되어봐요.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정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그때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거실의 따뜻한 분위기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할머니 모두 함께 계시네요. 철수는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정말 고마워. 내가 찾아줘서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어. 할아버지도 이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40년 만에 완전한 가족 식사였습니다. 이제는 어색함보다 따뜻함이 더 컸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나니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네요. 정순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40년 늦었지만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아봐요. 며칠 후 준호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길거리 인터뷰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감동적인 가족 재회 스토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도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것 같은데요. 거실에 모인 가족들은 준호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혹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정순도 동의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이야기니까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호는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괜찮을까요? 아빠, 요즘은 이런 진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전할 수 있고요. 준호의 말에 가족들은 최종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극적인 내용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며칠에 걸쳐 가족들과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정순 할머니와의 인터뷰부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40년 동안 할아버지를 기다리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정순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영호가 중학교 졸업식 때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아빠와 함께 사진을 찍는데 우리 영호는 혼자. 그때 영호가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라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래도 40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철수 씨 성격을 알거든요. 그 사람이 가족을 버리고 떠날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다음은 영호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아빠는 아버지가 없이 자라면서 어떤 기분이셨어요? 영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는 정말 그리웠어요. 친구들 아버지를 보면 부러웠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하게 됐죠. 왜 우리를 버리고 갔나 하고. 진실을 알게 된 지금은 어떠세요? 미안하고 또 안쓰럽고. 아버지도 40년 동안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까. 이제는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철수와의 인터뷰였습니다. 할아버지, 40년 동안 기억을 잃고 지내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였나요?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게 가장 무서웠어요. 거울을 봐도 낯선 얼굴이고 꿈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데 누군지 모르겠고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된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꿈 같아요. 40년을 잃어버렸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남은 시간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준호는 이 모든 인터뷰 영상과 함께 처음 길거리에서 찍었던 철수의 모습, 병원에서의 상황, 가족이 재회하는 순간들을 하나의 완성된 스토리로 편집했습니다. 영상 제목은 40년 전 사라진 할아버지, 손자의 유튜브 영상에서 발견되다로 정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내용을 잘 드러내는 제목이었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 준호는 가족들에게 최종 확인을 받았습니다. 정말 올려도 될까요? 한번 올리면 되돌릴 수 없어요. 올려라, 준호야. 철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영상이 업로드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첫날에만 조회수 10만 회를 넘어섰고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할머니가 40년을 기다리셨다니. 우리 아버지도 20년 전에 실종되셨는데 포기하지 말아야겠네요. 진짜 가족의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할아버지 기억 되찾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일주일 만에 조회수는 1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연락이 왔습니다. 실종자 가족들, 기억상실 환자 가족들, 오래전 헤어진 가족을 찾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시청자의 댓글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10년 전에 치매로 기억을 잃으셨는데 이 영상 보고 희망을 갖게 됐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야기해드려야겠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신문에서도 기사로 다루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텔레비전 나오실래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해. 우리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전해졌을 거야. 하지만 한 가지는 꼭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실종자 가족 모임에 참석해서 경험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가족들은 실종자 가족 희망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30여 명의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철수와 정수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렸는데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정순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분은 20년을 기다렸는데 40년을 기다리신 분을 보니 더 힘이 나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준호야, 내가 우리 가족을 다시 만들어줬구나. 철수가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셔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할머니가 40년 동안 기다려주셔서. 정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네요. 그날 밤 준호는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는 메시지들, 희망을 얻었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다는 고백들. 준호는 뿌듯했습니다. 단순히 조회수를 위한 영상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영상이 화제가 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철수는 완전히 집에 적응했고 가족들과의 일상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정순이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영호와는
저녁마다 차 한잔하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 이후로 더 많은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말씀을 담은 영상들을 올리고 있었는데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 채널이 이렇게 커졌어요. 준호가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덕분이지. 할아버지는 그냥 운 좋게 찾아진 거고. 그날 오후 정수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사진 새로 찍을까요? 40년 만에 완전해진 가족 사진을. 철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니까. 며칠 후 온 가족이 사진관에 갔습니다. 철수, 정순, 영호, 미영, 그리고 준호까지 5명이 함께 찍는 첫 번째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첫째 손자도 화상통화로 참여해서 따로 합성 사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웃어보세요. 정말 행복한 가족처럼. 사진사의 말에 모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철수는 40년 만에 진짜 웃음을 짓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을 잃고 거리에서 지낼 때는 이런 진심 어린 웃음을 지을 수 없었으니까요. 사진을 찍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철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당신 거예요. 철수가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손목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40년 전 철수가 차고 있던 시계였습니다. 이걸 왜 가지고 계셨어요? 당신이 사라진 날 밤에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아마 씻으러 가면서 벗어둔 것 같은데 40년 동안 간직했어요. 언젠가 당신이 돌아오면 다시 차라고. 철수는 시계를 손에 들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멈춰 있었구나. 정수는 조심스럽게 시계의 태엽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멈춰 있던 시계가 다시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다시 흘러가네요. 정수는 철수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도 다시 흘러가는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 철수는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40년 멈췄던 시계를 다시 감아주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정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시계가 여지껏 내 곁에 있었듯이 이제부터는 당신이 항상 내 곁에 있어줘요. 영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래,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남편 그리고 아버지가 되어볼게. 철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40년을 잃어버렸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겠다고. 며느리 미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저희랑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동안 남편이 아버지 그리워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고마워요, 우리 며느리. 영호를 잘 돌봐줘서. 그날 밤 준호는 할아버지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 40년 동안 혼자 지내시면서 가장 그리웠던 게 뭐예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집이었어.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집. 그런데 그때는 기억이 없어서 그런 집이 있다는 것도 몰랐지. 이제는 그런 집이 있잖아요. 그래. 이제는 있어. 너희들 덕분에. 철수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평생 가족을 못 만났을 거야.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계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철수는 정순과 함께 동네 산책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분이 40년 만에 돌아오신 분이래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이웃들도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예전에 수군거리던 오래된 이웃들도 고생 많으셨겠어요 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정순과 함께 40년 전 자주 가던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한강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도 여기서 자주 산책했었죠? 네, 영호가 어렸을 때 여기서 연날리기도 하고 벚꽃 필 때마다 와서 사진도 찍고 기억이 많이 돌아오셨네요.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당신과 영호, 그리고 이 집에서의 기억들이. 공원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철수는 정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순 씨, 네. 40년을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줘서.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신은 내 남편이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는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시계처럼 우리 시간도 다시 시작되는 거죠? 네, 이제부터 새로운 시간이 시작돼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각자의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영호는 회사 이야기를, 준호는 학교와 유튜브 이야기를, 정수는 동네 소식을, 그리고 철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했습니다.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일상, 그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들기 전에 손목시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처럼 멈춰있던 그들의 삶도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으로 남은 시간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